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스마트폰에서는 국제전화가 무료? 스마트폰 무료 국제전화 0044 무료 국제전화.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0044를 검색하세요. 목소리는 타고난 것일까요? 멋진 외모는 첫인상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목소리와 스피치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나운서, 쇼호스트 출신 저 김효석이 당신의 목소리를 성형하고 당신의 스피치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아카데미로 오십시오. 반품률이 제일 많은 상품. 패션이죠. 아, 역시 패션 패션이구나. 보석. 사이즈 문제? 패션 보석. 패션하고 보석. 주얼리. 네. 왜냐면 보석과 방송을 보면 슈퍼모델들이 요즘 모델을 다 해요. 그렇죠. 다 175 이상. 걔네 진짜 보면 진짜 징그러워요. 힐 신으면 너무 커요. 예뻐요. 아니 너무 크다고요. 아니 크죠. 근데 그 나한테 친구... 좀 예쁘다고 얘기해봐요. 안 이뻐요. 진짜. 맨날 똑똑하대 나한테. 아니 진짜 나 이제 똑똑한 소리 듣기도 싫어. 아니, 가판다님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의 심리는 진짜 이쁜 사람한테는 이쁘다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아니야. 진심인 걸 제가 다 알아. 아니, 맞아요. 진심인 걸 내가 다 알아. 아니 그것도 막 안회장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제가 보기에는 막판다님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지금? 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냥 별로야. 알아서 판단. 이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왜 이래? 그래서 그 패션 얘기할 때 보면 175 이상의 모델들을 쓰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걔네 옷은 기성복에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기 때문에 왜 너무 마르고 기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와요 옷을. 네. 걔네 맞게. 되게 예쁘죠. 근데 그걸 보고 고객들은 거기다 자기 얼굴을 얹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백화점 가도 4사를 막 뒤에서 찝어올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백화점은 자기가 입어보면서 현실을 직시를 하는데 홈쇼핑에서 구입하면 집에서 입어보잖아요. 네. 굉장히 실망하죠. 아니 그리고 예전에 심지어는 아줌마 모델을 썼었어요. 썼어요. 사람들이 고객들의 괴리감이 있다. 너무 모델들만 쓰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런데 안 구입을 안 해. 안 팔려. 나이 적고 약간 통통한 아줌마들은 아니지만 아줌마에 좀 가까운 모델을 썼어요. 근데 매출 완전 급하가. 그러니까 3,000벌 파고 1,500벌 반품받는 게 낫지 500벌도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야. 다판다님 나중에 그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 쉬시다가. 그러니까 날 공격하지 말라고요. 저 돈 벌 거 되게 많아요. 알았어요. 까봐. 잘했어요. 통장을 까볼까 그러면? 돈자랑. 자, 네. 보통 보면은 그 TV 홈쇼핑 채널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상품이 TV에서 한번 방영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 또 나오는데 보통 더 안 좋아집니까? 가격이 네. 더 비싸집니까? 네. 방송 중에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방송 들어서- 중에 무조건 거의 더 쌀 확률이 높군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분당 주문 금액이라고 해서 저희는 1시간 동안 판매해야 되는 목표 때문에 혜택을 더 좋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려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밀폐용기 2개 더 준다든지, 후라이팬은 무료 체험은 방송 중에만 준다든지. 이런 제가 확실히 알아요. 네. 네. 그렇게 놓친 게 몇 번 있어서. 그래서 네. 그 예약을 해놓으면 요즘에는 서비스를 해줘요. 방송 전에 문자 서비스로 방송을 한다라고 예약 서비스가 있어서 맞아요. 이 상품에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 사시는 분도 있어서 요즘에는 콜이 빨리 들어오는 게 그렇게 지난번에 못 산 분들이 방송하자마자 들어와요. 그런 콜도 있더라고요. 전 이거 100% 이해하는 게 예전에 방송에서 막 하는 거를 네. 저거 오프라인 온라인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면 거기 똑같겠지. 예. 같은 상품인데 들어갔더니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야? 그거 그게 또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해줬는데 이러니까 생방송 매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진짜 저 방송 중에 막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사실은 취업 얘기를 매회 했었는데 네네. 오늘은 살짝 뛰어넘었다가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많은 젊은 방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쇼 호스트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이 준비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되는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취업을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과정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쇼호스트가 되려면요. 이게 진짜 그런데 네. 요즘에는 스튜디오스가 되려면
스튜디오 전문 학원을 나오거나 그 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스튜디오스예요. 스튜디오 어디 있어요? 스튜디오 어디 있어요? 스튜디오, 예. 아니, 스튜디오. 저기요, 여봐요. 알았어. 나한테 똑똑하다 그래.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형아! 그래서 예전에는 철수는 어디 갔어? 그 방송 경력 있는 분들이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2시간을 애드립을 해야 되고 뭐 또 매출이라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원을 이제 거쳐서 가는 분들이 이제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투자한 것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최신의 어떤 뭐 선발 정보라든가 이런 트렌드를 알려주니까 이게 예. 물론 본인은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막판다님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네요. 아니 그런 학원들이 많습니까? 요즘?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학원이 이제 전문 학원이고 그 중에 하나 각종 방송 아카데미에서도 따로 과를 만들고 대학도 지금 하나 있고 직업학교도 지금 여러 개가 혹시 그 하나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 아니세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우리 한국 막판다님이 예, 한국 영상대 세종시에 있는 정규대학의 대학교 교수인데 별명은 막판다야. 되게 얼마나 태연이 대학교 수업을 나한테 땜빵을 시켜. 막판다님이 다판다님한테 수업 땜빵도 시키고. 야, 진짜 막 파는구나. 아니, 그거 뭐. 아니, 되게 격조 있는 분위기가. 이거 편집해주세요. 근데 난 워낙에 솔직하니까요. 난 돌려서 원래 얘기를 못해. 제자들이 다 들을 것도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진정한 프로인 다판다님한테. 지금 되게 격조 있어요. 제가 그 학원을 제가 설립했지만 사실은 송영 원장이 거의 알아서 하고 있고요. 다판다님이? 예, 다판다님이 다 알아서 있고 저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게 강의 끝난 다음에 선물을 받아오면 훨씬 잘 나와요. 예, 그래서 훨씬 잘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입사를 2명 2대1로 들어간 거랑 300대1로 들어간 거랑 왜냐면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들어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가야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기 위한 걸 너무 준비하는 쉽게 겁니다. 들어갔고 가서 잘했는데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워낙 어렵게 들어갔고 또 다 들어가 봤어요. 3군데를 들어가 봤으니까 워낙 잘해요. 그래서 이런 취업의 관계들은 입사는 저보다 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다판다님이 되게 거만하게 앉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런 좀 뒤로 까졌다 지금. 뒤로 살짝 까졌어. 아니야. 나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잖아. 이제 마무리가 됐나 봐. 슬슬 정리를 하시는데 감정 상할 것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역시 정리는 참 잘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는 참 잘하시네. 참 그 취업에 관계된 부분은 오히려 우리 다판다님이 훨씬 더. 그러면은 요 타이밍에서 제가 뜬금없이 좀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이쪽 아카데미 교육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잡수다 방송을 듣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저희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아니 뭐 안 하셔도 돼. 아니 아카데미 혜택이 스페셜 이벤트 같은 거. 있냐고. 저 잡수다 방송 듣고 원장님 찾아왔습니다. 여기 등록하고 싶습니다라든가. 그러면 암호를 딱 댈게요.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 할 때 암호 막판다를 딱 상담할 때 얘기하면 막판다나 다판다나 이렇게 어쨌든 헷갈리니까 하여튼 막판다 다판다 또는 잡수다라는 이 세 개 팔고 싶다. 암호 코드를 이렇게 암호 코드가 있잖아요. 하면 요 4개 중에 하나의 코드를 대시면 조용히 많은 금액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 억울하면 뭘로 달래실 거죠? 원래 프로모션을 그래요. 방송 중에 혜택. 멋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지. 라이브니까. 이벤트 진짜 적절한데 방송 중에 혜택. 완판을 향해 달리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진짜다. 주여. 우리 막 가짜고 치는 것 같아. 오 마이 로드. 금액이 상당하죠. 보통 이 교육 준비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과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생초짜다. 예를 들어서 생초짜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6개월 이상은 받으셔야 어디 가서 쇼호스트 같다, 쇼호스트처럼 하네 이런 얘기를. 6개월 과정이 방송을 하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간이 조금 더 짧겠네요.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PT만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일반인은 방송 스피치를 배워야 되니까요. 발음이나 발성, 카메라 보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한 3개월 되고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전문적으로 프레젠테이션만 한 3개월을 6개월 과정을 이수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그런 것까지 400만 원.
400만 원. 네. 6개월에? 네. 아니, 알아야 사람들이 예. 예산을 잡고 뭐 예. 도전을 할 테니까. 근데 4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4천만 원 들어도 할 수만 있다고 뭐. 그럼요. 난 할 것 같아. 사전 들어도 안 돼요. 이게 대학 저는 4천만 원 드리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말투를?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투는 고칠 수 있으나 얼굴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야. 네.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쇼호스트는 잘생긴 걸 원하진 않지만 네. 신뢰주는. 그렇죠. 얼굴. 사람이 무슨 얘기하지? 사람이 딱 봤을 아니, 때 계속해봐요. 밝은 느낌. 그치. 난 어렵다 이거지. 아니, 계속해봐. 아니, 우리 아는 장을 왜 이래? 이 양반 밝은 보소? 느낌은 아니잖아. 아니 밝은 느낌은 아니잖아. 볼면 볼매지. 아니, 그렇지. 다판다님은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조울증이 심했어요? 굉장히 솔직하네. 저는 그냥 다판다님.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괜히 네. 아닌데. 좀 뱉어주기 무섭다. 저는 나중에- 학생들도 오잖아요. 살 빼 아니면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아카데미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네. 지금 공채가 있잖아요? 예. 프리랜서도 있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공채가 곧 뜰 예정입니다. 곧 네. 들린다. 뭐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너무 뭐 토익 점수 많은데? 필요하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카메라 테스트 있을 것이고, 네. 뭐 인터뷰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아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좀 알아야. 일단은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네. 프로필 사진이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네네. 그다음에 그 발음 발성 테스트가 있어요. 리딩 테스트 해야 되니까 네. 소리 내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네네. 내가 그 목소리가 튀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달이 되거든요. 뭐 발음 정확해야 되고요. 네. 이런 그 오디오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카메라 테스트 있으니까 네. 카메라 보는 거 이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품을 뭘 줘도 팔 수 있는 PT 능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또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갖고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 상품 정도는 베스트 상품 정도 10몇 개 정도는 내가 미리 봐둬야죠. 그런 정성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게 사실 참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시험 보는 과정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게 궁금해요. 네. 1차는 서류 전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GS 홈쇼핑 한 600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 서류에 몇 명 모집이었나요? GS 홈쇼핑 10명 뽑았습니다. 아, 그리고 60대 1. 예, 그리고 NS 홈쇼핑은 작년에 3명을 뽑았는데 560명 정도가 지원을 했으니 600명 내가 서류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차로 이제 걸러지는 거기서 이제 필터링이 되는 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200명 정도가 자기소개를 봅니다. 자기소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보고 1분에서 3분 정도의 자기소개를 합니다. NS 홈쇼핑 같은 경우는 3분 자기소개, 대부분의 홈쇼핑은 1분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를 하게 되면 역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줄어들죠. 그리고 나면 이제 PT를 시작하는 거죠. PT는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유 PT 혹은 지정 PT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 오든지 아니면 모두 다 똑같은 상품을 PT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3분의 1 정도 걸러지고 그리고 나면 최종 한 번 더 PT를 해야 돼요. 그때 즉석 PT를 시킵니다. 아무거나 시켜요. 근데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비 뽑기를 해서 30분 정도 준비를 하고 시키고 GS 홈쇼핑은 그 전날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 상품 기술서라고 해서 6개 정도를 보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시키게 되는 거죠. PT를 보고 나서 최종 임원 면접 보고 이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시험 본 것 같네요. 좋은 거는요, 영어 시험 절대 안 보고요. 영어에 무슨 그 고민이 있는 그리고 분들. 학벌 네. 중요하잖아요. 예, 학벌 안 보고요. 초대졸 이상, 어느 때는 잠깐 그 고졸 출신도 이렇게 공채에서 뽑는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기본적으로 초대졸 이상이면 되고요. 네. 나이도 크게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입사하는 나이대를 보면은 오히려 30대가 초반?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20대 그래요? 후반, 예, 30대 예. 초반. 20대 초반은 거의 없습니다. 애드립이 안 돼요. PT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 경험이 좀 있거나 지식이 좀 있고 신뢰감이 가려면 최소한 20대 후반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품에 따라서 네. 뭐 중장년 이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상품에 맞추려면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녀를 그리고 통틀어서. 키도 때로는 봐요. 키가 뭐냐면 갑자기 패션 쪽에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볼 수밖에 없죠. 키 큰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가끔. 대타로.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정보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요. 이번에 떨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엔 근데 매년 키 큰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키를 안 봐요. 생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너무 크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앙증맞고 작은 사람. 미용 같은 경우도 앉아서 방송하기 때문에 키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운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잡스다가 최근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청취자 질문. 청취자 질문의 단독 진행자. 자, 지금부터 절대동안의 논산땡님이 투덕교 3학년 말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홍지 아빠님이 질문 주셨고요. 보험 판매가 마진이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험 판매를 이제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구체적인 건 이제 상품마다 다른데요. 홈쇼핑에만 마진이 높은 게 아니고요. 보험은 모든 상품이 마진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보험 팔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동차나 이런 거는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보험은 없는 걸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신뢰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래 마진이 높습니다. 근데 홈쇼핑은 마진을 받는 건 아니고요. DB에 대해서 판매를 해요. DB. 예, 보면은 이제 상담 전화만 받고 끊잖아요. 그 DB를 이제 1인당 얼마씩 해서 돈을 받고요. 그 DB를 넘기면 다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 전화 받고, 되지만 보험회사는 이미 돈을 받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디는 막 얼마나 많은 이런 거 DB를 주잖아요. 상담만 받아도 뭘 준다. 뭘 준다고 되게 많이 줘. 심지어는 블랙박스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게 DB예요. DB 1인당 얼마씩. 근데 요즘은 조금 패턴이 좀 달라진 것이 홈쇼핑 방송은 정률 방송이라 그래서 마진을 주는 구조와 정액 방송이라 그래서 시간을 사는 두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형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시간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이 시간 그냥 사겠어요라고. 광고죠. 홈쇼핑에다 광고 수수료처럼 주고 들어오는 거죠. 팔리든 안 팔리든.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1억 4천만 원의 시간이면 1억 4천만 원을 사갖고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죠. 보험 방송. 그렇구나. 네. 그만큼 많이 팔리고요. 또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보험 상품이. 알겠습니다. 네, 맨쓰리님 질문 주셨고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께서 모 자동차 광고를 만든 후에 그 자동차가 리콜이 되고 친구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광고야 광고주에게 피해갈 핑계가 많지만 쇼핑 채널은 오로지 실시간 주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의 퀄리티보다 더 과대 포장해서 왜 웃으세요? 왜? 우리 노사한테 왜? 이거 웃을 기분이 아닌데. 숨이 딸려? 숨이 딸려?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웃었더니 눈 선생님이 웃는데, 이게 눈 선생님 작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좀 줄여올 만도 한데, 이거를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읽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더 읽어봐! 요즘 연구실이 바빠서 그래. 저희 저번 주에 컴퓨터 저희 해킹당해서 일주일 동안 컴퓨터 맞다. 그래서 해킹 당했다. 어제 점심 지나고 복구가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나도 들으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 질문. 그냥 이 결론은 이거네. 실제 제품의 퀄리티보다 더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이야기가 듣고 싶다. 뭐 얘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거 지나가고. 제끼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 제가 그냥 보통 홈쇼핑은 대기업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백화점만큼이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도 보면 잘 나가는 물건을 파는 경우보다 떨이하는 느낌도 있고요. 팔로가 막힌 상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이건 뭐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것도 이제 그쪽으로만 너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썰이 물건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소문 쫙 나요. 오히려 직원들이 더 삽니다. 떨이 물건도 있고 역시즌 물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쌓여 있는데, 예를 들어 겨울 뭐 밍크라든지 모피라든지 안 팔면 이제 회전율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봄 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격 혜택을 많이 주면서 역시즌으로 판다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이 이제 런칭을 해야 되는 거죠. 2013년형이. 근데 2012년형이 지금 꽤 남아 있는 상황. 그러면 가격을 훅 꺾고서라도 들어오죠. 재고 소진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현금이 당연히 있을 좋으니까 거예요. 업체도 도움이 되고요. 소비자도 좋은 가격에 재고는 사니까. 털어야 되니까. 그런 거 어차피 있어요. 백화점에 갖다 걸어서 팔아도 백화점 수수료 40% 줘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숨겨진 이야기는 일단 한번 홈쇼핑에 얹어요. 네. 그리고 팔리든 안 팔리든 방송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홈쇼핑 히트 유명세를 타잖아요. 홈쇼핑 네. 히트상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케팅용으로 이용하는 제품의 업체도 커리어가 있어요. 쌓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마이다스야 이게 미다스야. 미다스도 맞고 마이다스도 맞아요. 네네. 그럼 요건 이 질문은 마이다스님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해봐요. 예, 힘내. 손 딸려? 힘을 내요, 미스터 논. 이거 힘난데. 예, 조금 짧아졌어요. 부자크님. 네, 두나크님 질문 주셨고요. 저는 반품 어떻게 터졌어 오늘. 터졌어. 다시 할게요. 내가 할게. 자, 그 다음은 두나크님 질문이고요. 저는 반품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엄청 반품이 많을 것 같은데 브랜드가 다 떠안는 건 아닌지. 그 브랜드가 작은 데면 반품 상품 다시 되팔지도 못하고 손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 참 네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요까지만 하면 되겠네. 두나크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홈쇼핑으로 돈 벌다가 홈쇼핑에서 부도나서 네. 망한 자 굉장히 반품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가슴이 아프고요. 일반인들도 그런 소문 많이 듣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박 같아요. 대박 나면 확 버는데요. 여기서 발을 빼셔야 되는데 이 재미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매출을 맞춰서 재고를 엄청 만드는 거죠. 막 2만 세트, 3만 세트 만들었는데 실제 있는 사건들이니까 잘 안 됐을 그러면 경우나. MD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방송 틀어줄게 해놓고 방송 잡았어요. 2만 세트 만들었어요. 네.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거나 편성이 바뀌어버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낙하산이 내려온다거나.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러면 황당한 거죠. 그리고 구두 약속이니까 계약서 쓴 거 아니니까 나는 믿고 2만 세트 만들어 놨는데 방송을 안 잡아주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반품을 홈쇼핑이 안 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가 안 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팔고 뒤로 미친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너무 환상을 갖고 덤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홈쇼핑 하겠다고 굉장히 연락 많이 오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이. 예, 제가 말려요. 어.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이거 도박 같은 거라고. 잘 되면 잘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정말 훅 간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예. 뭐, 그리고 한 번에서 아예 런칭 때 망가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런칭을 했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 300%, 400%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환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사출업체, 밀폐용기야. 그러면 사출하는 기계를 금형을 뭐 몇 억인데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톤대씩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번까지는 잘 나갔어. 그래, 그러면 우리 그거 생산 라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 금형을 막 뜨자. 떴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10억에 물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산 라인을 맞췄는데 안 나가. 그럼 이 금형은 쓸 수도 없는 거야. 그치. 그냥 묶이는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심지어는 플라스틱 같은 건 상하진 않잖아요. 팔면 되지만 식품 같은 거 찍어 놓으면 저장 탱커 비용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예를 들어 갈비찜 몇만 세트를 만들어 놨어. 근데 2,000세트밖에 안 팔렸어. 저장고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유통기한이 또 있잖아요. 냉동 창고들. 그러면 네. 그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버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문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저희가 또 일상적으로 들어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홈쇼핑에는 뭘 팔았더니 팔면 파는 대로 손해가 나더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쇼핑에 많이 네. 팔한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홈쇼핑 마진이 너무 세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마진이 센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가격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좋은 조건에 하다 보니까 업체분들을 쥐어 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고객이 뻔한데요. 그러면 뭐 자꾸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얘기할 때 그래요. 방송에 홈쇼핑 방송에 들어오시려면 좀 여유 있게 마진을 갖고 들어오세요.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깎이거든요. MD한테 쪼이거든요. 방송 하나라도 더 내놔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그냥 빡빡한 마진으로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훅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시면 일단은 오다를 따기 위해서 방송 예. 나가기 위해서 예. 너무 제살 깎기를 많이 하면 예, 많이 해요. 한 방에 경쟁이 가는 심하니까 채널은 6개밖에 없는데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야, 쇼호스트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깨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화려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잘 벌 것이다. 나는 엄청나게 공주처럼 방송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을 무조건 버리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쇼호스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굽이 이따만한 높은 굽을 신고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동안 서서 계속해서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체력적인 소모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밤낮이 또 없어요. 내가 밤방송이면 밤에 해야 돼. 낮방송이면 낮에 해야 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체력적인 소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려한 직업이거나 무조건 또 나 무조건 잘 버는 직업이거나 이렇게는 안 덤비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백조다 그죠? 물 밑에서 막 이렇게. 반대로 돈이나 화려함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향점은 뭐가 돼야 될까요? 쇼호스트를 하기 위한 최종적인 지향점을 뭐에다 두고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궁금해요. 쇼호스트를 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쇼호스트를 하면서 내가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우선 기본적으로 유통의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을 셀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상품에 대한 소구점을 통해서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면 판매가 된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통단을 알게 돼요. 아, 이런 상품은 몇 개가 빠져도 몇 개가 남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트렌드를 읽게 되고 그리고 스피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저죠. 대학 교수가 됐고 영화도 출연하고 영화 출연하셨어요? 예, 식객이란 영화. 네. 거기 사회자가 저예요. 영화 식객 영화를 진지하게 한번 경연대회. 오늘의 네, 맞아요. 서로 밭을 갈고 오늘 최고 요리를 선보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너무나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기업체에서 유명한 뭐 대기업들은 다 저를 부르거든요. 뭐 삼성전자, 생명, 뭐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다 가리는 게 쇼호스트한테 세일즈 기법을 좀 배우고 있고 오늘도 뭐 가구회사 대한민국 최고의 가구회사 강의하고 왔고요. 낮에 보험회사 2탄 뛰고 지금 온 거예요. 강의 3건 하시고. 강의는 얼마입니까? 하루 번 게 대기업 과장 정도 월급. 오늘 하루 번 게. 오늘 하루 번 게. 그런데 오늘 출연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야, 이게 더 좋아요. 저희 감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비전이 있고 심지어는 가수가 되고 싶다 해도 가수도 됐고요. 노래도 하나 지금 작년에 또 취입했고. 아, 그랬어요. 제목이 뭐죠? 팔로우라는 노래인데요. 잘 안 됐네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팔로우 만든 노래가 아니니까. 아, 팔로우. 네, 김효석 팔로우 치면은 노래가 나와요. 네, 팔로우라는 노래도 취입을 했고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쇼호스트의 장점이에요. 저희는 뭐 겁나는 게 없어요. 생방송을 정말 그 외로운 섬에서 혼자 2시간을 막 하고 나니까 진짜 외로운 섬이에요, 외롭죠. 외로운 섬. 뭐 모든 게 지금 저한테 스포트라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이걸 견디고 나면 진짜 대단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싶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자유로우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도 뭐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조정을 해주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학위도 딸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쇼핑 좋아하시는 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 좋아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무조건 뭐 돈을 쓰는 쇼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이트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쇼핑 가이드인 사람들 있잖아. 뭐 영희철수 뭐 누구 있는데 여기서 쟤는 물건을 어떻게 저렇게 저렴하게 싸게 사지 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쇼핑 호스랑 딱 맞아요. 예, 배우시면 좋아요. 이게 꼭 쇼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비전을 얘기합니다. 쇼호스트가 안 되더라도 이게 남을 설득하고 남 앞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운다는 거는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취업을 할 때도 면접을 일단 잘 보니까. 그러면은 아예 과정 중에 이 세일즈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나 만드시면 어때요? 있어요. 아, 있습니까? 따로 일반인을 단기 위해서 과정? 강사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세일즈맨들이 많이 오고 일반인을 위해서 스피치 과정도 있어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다른 스피치 학원하고 달리 설득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방송 스피치를 배우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싸요. 그거는 얼마입니까? 싼 거는? 50만 원대. 가정 기간은요? 예. 가정 기간은 이제 10주. 10주? 예. 10주에 50만 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55만 원. 그러니까 제가 잘 생각해서 50만 원대라고 그랬잖아요. 55만 원.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네, 55만 원이면 50만 원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싼 거 아닙니까? 10주인데. 10주면은. 결국엔 배운 게 도둑질이네요? 아니, 거짓말 아니잖아. 50만 원대. 알겠습니다. 발끈해. 나 무슨 말만 하면 삿대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해.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거다. 체력. 예, 체력이 딸립니다. 제일 부담된 건 이거다.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업체 대표님이나 이런 직원들이 막 인사할 때
많이 팔려가지고. 많이 팔려서 인사. 감사하다. 예,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아요. 오케이. 그분들 한 달 매출일 수도 있거든요. 요 1시간 매출. 그럼요. 그렇죠. 그걸 월급 줄 수 있으니까. 혹시, 저희 잡수다에, 네. 이런 직업군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직업군이 있다거나. 예,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이러면 저희- 신청을 합니다. 예, 저희 아들이, 네. 갖고 싶은 직업이에요. 과학수사요원 있잖아요. CSI. 네.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굉장히 네. 발달하고 있는데, 네. 그 세계가 궁금해요.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예. 와, 난 그 일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예.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도록 해요. 빵 터진다, 빵 터지네. 제가 저를 수사하는 걸 보고 피의자로 야, 이 사람 똑똑한데? 좋은 방법인데. 극악무도한 제가, 박판다님은 궁금한 직업 없으십니까? 저는 미술품 경매사. 경매하는 사람. 제가 직업을 만약에 너한테 넌 다시 전향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 쇼호스를 전향을 했고 쇼호스트 하다가 이제 학원장으로 있지만 다시 직업을 전향한다 뭘 할래 그랬대. 제가 제일 이렇게 확 땡겼던 직업이 경매사였거든요. 미술 경매사. 예. 그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복수!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직업군에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 팔고 싶다님도 네. 간만에 그동안 너무 오래 쉬셨어요. 입에 저기 거무줄 치였는데 지금 저기 한마디 하시죠. 좀 풀고 2시간 만에 마이크가 돌아왔네요. 네. 팔고 싶다는데 뭐 궁금한 직업군 굳이를 나눠. 저는 궁금하진 않는데 좀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뭐죠? 네. 본인. 네, 제가 좀 경험을 했던 건데 카레이서를 한번 다뤄보고 카레이서를 왔어요. 하셨어요? 카레이서였어요?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출연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커리어가 모자란 부분이 짬밥이 있는데, 딸리고. 네. 영어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럼 섭외는 되겠네요, 섭외. 섭외를 해줄 수 있겠네. 해드릴 수는 카레이서 있죠. 이야, 멋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잡수단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이거 좋다. 그러게요. 좋다. 좋습니다. 그때도 출연해. 아니, 요 네, 또 오면 되겠네요. 갈고를 쳐야 돼. 그럼 섭외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약속 받아놨고요. 자, 요거 방송 나갑니다. 요 그대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대로 이번에는 그 팔고 싶다님부터 네. 잡수다 녹음한 소감을 몇 말씀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네. 마이크를 딱 한 세트만 더 준비해 주시면 네. 저도 이렇게 좀 끼어들었을 텐데. 네. 저희가 광고 붙이면 꼭 하나 더 말을 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마이크 살 돈이 25,000짜리 마이크 한 개 살 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도와주십시오. 두 분이 하나 쓰고 게스트한테 세 개를 드렸을 텐데. 그런 배려 또 그런- 있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게스트 일상으로 부르는 거 봐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거 들고 싶어 죽겠어. 오늘 밤 녹음했는데 오늘처럼 우리 조용하게 있었는데 나 무슨 강의 듣는 것 같아. 2시간 동안. 살짝 속상하기도 해. 네. 난 아까 논선생님 이거 뺏어갔는데 진짜 화나더라고요. 읽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답판다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즐거웠었던 때가 언제냐고 얘기를 하면 제가 201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제 현역 쇼호스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13년도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쇼호스트를 하면서 저의 느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되게 재밌고 즐겁고 매일매일이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인생이 되게 즐거워지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건 알겠고요. 잡수다 소감은 어떠냐고요? 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석석 박사님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사. 우리 쇼호스트계의 대부 막판다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그 쇼호스트의 세계라는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를 인가극장 같이 찍어서 그게 굉장히 방송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후배들이 쇼호스트에 도전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쇼호스트가 백원영 쇼핑호스트가 그걸 보고 지금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봐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너무 좋은 게 이런 좋은 직업들을 알려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막 오픈해서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기존 방송에서는 저희가 못하는, 저도 방송 출연 많이 하지만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방송이 참 좋고 그래서 직업군을 가지고 싶은 분들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참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저처럼 정말 자랑스럽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직업은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네. 직업을 바꾼다는 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이 방송이 엄청난 도움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네. 현존하는 최고의 아카데미 중에 하나죠. 쇼호스트 양성 기관 중에 선두주자. 무슨 아카데미죠? 김효석 아카데미.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참 덕분에 좋은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긴 시간 동안 속 얘기, 평소에 하기 힘든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묘화를 좀 시키자면 제가 그동안 농담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 진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업상 저도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 직업인데 지금 두 분은 제가 제가 홈쇼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많이 뵙던 분이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는 노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노출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노출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얻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장님하고 비슷할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최고에 오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뿐이고 잠시 있는 것 뿐이지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직업적인 어떤 스킬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어쨌든 그 선에 있었다는 건 남들보다 노력을 더 했다거나 남들이 안 하던 걸 더 찾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만나게 된 게 좀 영광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살면서 뭐 딱히 아는 척은 안 해주시면 특히 답판다님은 아는 척 안 해주시면 내일부터 좋겠고요. 문자 보낼지도 몰라요. 저 소희용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잡스다 녹음 사상 가장 긴 시간 녹음했습니다 오늘. 이유는 다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눈이 많아서. 진짜 좀 많긴 많아요. 한 2시간 더 해도 되는데. 나도. 잡스다 43번째 이야기 쇼호스트 편은 아주 보람차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